네, 안녕하세요. 유광철입니다. 저는 22년간 요식업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 속 실패와 깨달음 그리고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 요식업을 시작한 것은 1997년 2월 24일입니다. 날짜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꿈과 목표가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이때부터 꿈,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도 음식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약 한 5년 정도 일을 했는데 1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를 인수해 2년간 열심히 또 일을 했습니다.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뭐 돈을 잘 버니까 그래서 또 가게를 하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전국으로 매장을 늘려보자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더 큰 꿈을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가게를 직원들에게 관리시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박이 나서 제가 하는 일과 제 생각이 더욱 자신감에 붙었습니다. 문제는 사장님께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나온 돈으로 매장 오픈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약 3년 뒤 매장으로 돌아와 다시 회복하려 했지만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폐업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란 없다,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800만 원? 가게를 오픈하기는 너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3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가게는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첫 가게 오픈 후 4년 동안 11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물류회사도 시작했고, 회사 사무실 한편에 강의실을 만들어서 매주 점장 양성 교육을 실시했고, 실력이 좋은 직원들은 새로운 매장 관리자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잘 된다 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저희 고질적인 문제인 내 생각이 맞다라는 저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동생 3명과 의견이 맞지 않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픈한 가게를 동생들과 나누었고 직원들도 나누어지는 바람에, 그러면서 동생은 매장은 하나씩 매출이 감소하고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매장을 정리해야 됐고, 저희 두 번째 실패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는 많은 부채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주변 분들이 제가 노력하는 저희 모습을 잘 봐줘서 조만간 가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많은데 통장에 돈이 많이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장사를 통해 많은 돈을 모은 선배에게 부탁해 짜장면집에 들어가 3개월간 배우고 나서 다시 현재 운영하는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돈 버는 것은 저에게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졌고 가게 운영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다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를 찾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 다시 말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던 중 장사에서 얼마를 남긴다와 얼마 남을 수 있는 장사를 한다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사에서 얼마 남긴다 생각하며 이때까지 장사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중국집 선배가 생각났습니다. 중국집에 근무할 때 일입니다. 짜장면 짬뽕 팔아서 하루 300만 원 매출이면 상당히 바쁜 매장입니다.
하루는 정수기물이 너무 졸졸 나와 급하게 마트에서 2만 원을 주고 생수를 사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선배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생수를 사온 것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나는 저 선배가 뭐라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로 인해 매장이 어려울 때 드디어 선배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길 수 있는 장사 비법을 저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눈과 귀를 닫아놓고 선배의 이야기를 들었던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선배는 저에게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 했지만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장사 비법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울 마음이 없다고 생각들면 포기하게 됩니다. 아마 선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짜장면은 저렴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맛있고 저렴한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가 개념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생수를 통해 짜장면 원가는 높아졌고 마진은 많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것이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성공 법칙이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저의 모르는 것을 찾아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철학자 노자를 좋아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내 생각이 맞다라고 스스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말과 내 방법이 옳다?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분명히 저와 같이 큰 시련과 고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실패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보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내 눈은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본 것이 주변 사람들이 본 것과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확인하고 다르다면 그것을 문제로 만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물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됐으니까요. 각자의 성공을 위한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유연성을 길러야 합니다. 유연하지 못하면 부러지는 거니까요. 저는 우리에게 유연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 스스로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청은 저희 몇 번의 실패 요인 중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저의 생각을 전달하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